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수입니다. 항상 건강하십니까? 자, 오늘도 중동 영상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는 골란 고원 소식을 또 한번 가져왔는데요. 지금도 계속해서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냐? 이스라엘의 정책으로 인해서요. 시리아에 있는 드루즈인들이 이스라엘로 넘나들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왼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스라엘 북부랑 요르단 북부, 그리고 시리아 남서부, 레바논 남부 이렇게 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주인공은 드루조 쪽이지 않습니까? 이 드루족이 주로 사는 곳은요. 이스라엘 북부 골란고원 일대 완충 지역 포함해서 그리고 시리아 남부에 시리아 서북부에도 꽤 분포를 하고 있고요. 레바논 남부에도 좀 분포합니다. 여기서 보이는 지역만 좀 대충 표시하면 드르주족은 대충 이렇게 분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초록색 표시하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완전한 건 아니지만 제가 커버하는 이 영역 내에서 드루주족이 꽤 많이 산다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드르주족인데 같은 동족인데 나라가 갈라져 가지고 서로 못 본 상황에 처해진 경우가 있거든요. 바로 어디냐? 여기입니다. 오른쪽으로 좀 오실게요. 골란고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란고원 사이에 완충지대가 있고요. 그리고 시리아가 있는데 시리아 남부 역시 드루조족이 좀 살고 있다고 했죠. 원래 골란 하이츠 이 부분이랑 안중지대 이쪽 영역은요. 시리아 영토였습니다. 그런데 1967년,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6일 전쟁으로 불리지 않습니까? 이때 이후로 이스라엘은 골란고원 영역을 자신들의 영토로 삼게 됩니다. 자신의 영역으로 넣게 돼요. 주황색 표시해 보겠습니다. 이쪽은 이스라엘 땅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영역이 돼요. 이스라엘 통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통제한 영역이랑 줄어드는 시리아 영역 그리고 완충지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없게 되죠. 완충지대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시리아랑 이스라엘을 분리시키려는 목적이거든요. 골란고원 내에서요. 골란고원 관할 구역 내에서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1974년대에 있었던 분리협정인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중간에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있는 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예, 완충지대는요, 유엔군들이 파견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뭐 관련된 영상이 있는데 최대한 엔드스크린으로 좀 옮겨 놓겠습니다. 이 결론은 뭐냐? 같은 이 골란 지역에 드루족이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나라가 갈라짐으로써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없는데 지리적으로 지금 이 초록색 표시한 지역은요. 골란 하이츠, 뭐 완충제 시리아 돼 있는데 싹 다 평지입니다. 그러니까 해발 고도는 좀 높은데 이 지금 초록색 표시된 영역 내에서는 거의 평지거든요. 그래서 서로 잘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더 비운이 커져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드루즈족에 대해서도 역시 하나 정도는 엔드스크린으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을 좀 같이 파악하면서 이제 다음 기사 내용과 어느 정도의 내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2월 24일인데 이 소식을 다른 아랍 뉴스 이런 데서는 잘 안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이 이스라엘 소식에선 잘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시리아 드르주족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라는 명분으로 이스라엘 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조치를 만들고 있는데 이런 게 지금 가능한 게 가장 큰 건 뭐냐? 시리아의 전복입니다. 작년 12월 8일에 결론적으로 이 알 아사드 정권이 붕괴가 되었죠. 반군 세력에 의해서. 네, 그러한 배경 속에서 뭔가 이 시리아 특히 남부 지역 역시 힘의 공백이 많이 생겼습니다. 뭔가 이 vacant, 좀 빈 그런 공백에 vacuum, 좀 진공의 공간이 좀 생기고 힘의 좀 공백이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좀 더 뭔가 요구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어떤 베큐um한 공간이 뭐 다른 반군 세력이라든지 이스라엘 반대한 세력 이런 사람들이 더욱더 강하게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는 게 또 이스라엘 목표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이스라엘은 다국민 보호 그리고 곤란 고원 수호를 위해서 뭔가 이 선제적으로 뭔가 방어 성격이 있지만 선제적으로 뭔가 대응하려는 좀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일관성 있게. 네, 그런 것 같이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스라엘은 골란고 내에 이스라엘 마을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드루즈족도 좀 살겠죠. 어느 정도는. 어차피 또 골란고에서 이스라엘 넘어오려면 중간에 완충지대가 지나가야 되는데요. 이 완충지대도 역시 드루즈인들이 많이 삽니다. 자, 그러면 원래는 알아사드 정권이 있었을 때, 전 시리아 정권일 때는 이렇게 이스라엘 영역과 골란고 완충지대 그리고 시리아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없죠. 지금은 약간의 공백이 있다 보니까 그럴 여지가 약간 생겼다는 거죠. 시리아 드루주인이 일할 수 있도록 시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시리아에서 살고 있는 드루주인들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드루즈 사람들하고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꽤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일을 하고 그런 것도 역시 작업에 속하긴 하지만 시리아 드루주인들이 뭐 이스라엘 보안 관리와 군대 쪽으로 해서 국경 넘어서 이스라엘 지역 드루즈 동포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상당히 많은 다른 외신 언론이라든지 특히 아랍 쪽 언론을 보시면 뭐 100%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시리아 드루즈인들이 이스라엘의 어떤 침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우 두려워한다. 뭐 이스라엘 군이 엄청 뭐 마을을 파괴한다 이런 소식도 좀 전해주고 있더라고요. 일단 팩트 체크는 좀 더 자세히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 지금 두 번째 문장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잘 봐야 되겠지만 정황상 좀 그럴 수도 있을 법하다 판단되고 또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실제 인물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좀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튼 시리아 드루즈인 사실은 몇 번씩 언급을 했지만 새 시리아 정권 HTS가 주도한다고 했죠. 예전에 알카에다하고도 결탁이 되었고요. 그 당시는 알누스라 전선이었는데 그 알누스라 전선이 그 드루즈도 사실은요 엄청 부족이 다양합니다. 뭐 시리아 남부에 있는 그 드루즈 일파가 있고 그리고 저기 시리아 그 북서부에 있는 뭐 이르비드는 요르단이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쪽 도시들에 있는 다른 시리아 드루즈 부족들이 있단 말씀이죠. 그런 사람들한테 좀 피해를 많이 줬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기사로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한 두려움이 이 드루즈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케이스를 보는 거죠. 이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생각보다 이 드루즈에 대한 대우가 좋다라고 하고 특히 네타냐후 총리 등 여러 그 이스라엘 위정자들이 드루즈 소수긴 하지만 그들을 만나서 회의를 해서 좀 민족 뭔가 동화라고 하기 좀 그런데 뭔가 서로의 소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아마 정해졌을 겁니다. 그러면서 평소에 이스라엘이 드루즈에게 이스라엘 영역 안에 있는 드루즈인들에 대한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우리도 이스라엘에게 뭔가 좀 지원을 요청하고 이스라엘 지역 내에 있는 드루즈도에게도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하면 좀 우호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좀 주의해야 될 게 모든 시리아 드루즈인들이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괄목할 만한 규모의 드루즈인들이 그렇게 했을 것이다. 최소한 몇 개 부족은 그랬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계속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계획하는 인물이 가산 알리안이라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가산 알리안 역시 이스라엘이 소수 민족들을 어떻게 대하냐의 어떤 일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산 알리안 드루즈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의 장교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소수 민족에 대한 태도가 어느 정도는 좀 이루어지고 있다, 대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군대 허용으로 볼 수 있죠. 자, 이 가산 알리안의 직업 자체가 일단 장교이면서도 이스라엘 정부 활동 조종관의 수장이다.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것들을 같이 파악하면서 여러분들이 드루즈인들에 대한 뭐 어떤 현재 계획, 시리아 드루즈인들이 이스라엘 골란 고원 쪽으로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계획들을 좀 체계적으로 잡는 그런 배경을 가산 알리안이 왜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출신 자체가 드루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당연히 시리아에 있든 이스라엘에 있든 간에 드루즈인들이 누군지, 어떻게 또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분포가 되는지 뭐 너무 잘 알겠죠. 그런 것들을 같이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서는 수십 명의 시리아 드루즈인들이 이스라엘 드루즈 마을에서 건설 및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시 골란고원의 어떤 정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시설 늘릴 거라고 지금 계획을 발표했죠. 그래서 이쪽으로 더 그 정착민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뭔가 좀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여기에 뭔가 일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스라엘 지도자는 뭔가 그 와중에 새 시리아 정부에게 드루즈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라라고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혹시 이러한 행동들이 뭔가 이 골란고원을 넘어서 시리아 남부의 영도 합병을 좀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일단 여지 남겨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단 계속 여러 가지 제가 들어본 기사랑 또 그리고 연구를 약간 해본 바에 의하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저 개인의 코멘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DF 측에서는 시리아 남부, 특히 남부겠죠, 영도 합병에 대한 의사는 밝히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일단은 좀 못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페루몬산이라든지 그 완충 시대까지는 IDF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정도까지 일단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 거냐, 여기 헤르몬산이죠. 그리고 여기 완충지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까지는 일단 이스라엘 군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가서 뭐 다마스커스를 뭐 간다든지 완전 뭐 다라라든지 이런 등의 뭐 이스라엘 벗어나서 또 시리아 남부로 간다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니다. 그것을 시사하는 바인 것 같습니다. 이까지 뭔가 대강 들어가 있는 상황. 또는 삐죽 나와 있고 또 들어갈 수 있긴 한데, 일단은 일반적으로는 일단 완충지대까지 이스라엘군이 들어와 있습니다. 새 시리아 정권에 대한 내정 간섭도 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까지 뭔가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싶어하는 그런 것까지 좀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시리아 남부에 있는 드루즈인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과 함께 계속 네타냐후 총리가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넘어서 시리아 남부에 있는 그쪽에는 이 새 시리아 정부에게 비무장할 수 있도록 요구를 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결국 뭐 드루진 등 이러한 사람들을 시리아 반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새 정부 세력들이 건드리지 못하게 막으려는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영토 합병의 전조 과정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일단 이렇게 이 그 IDF 측의 입장도 그렇고, 근데 이스라엘군의 동향도 봤을 때 당장 영토 합병의 움직임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뭐 좀 더 추후에서 그럴 수 있긴 해요. 그다음, 골란 고원과 이스라엘 후방 지역 주민의 안전 부당이 최우선이다. 일단 자국민 우선이 제일 안전이라 보는 것이죠. 사실 그 시리아 남부를 공격할 거라면 애초에 공격을 했을 것입니다. 일단 다른 케이스 보자면 그 레바논 남부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 군들이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죠. 그리고 가자 지구도 완전 들어갔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요, 이스라엘은 전략적인 요충지라고 싶으면요, 고민하지 않고 거의 바로 공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67년대, 그때 골란권 시리아 땅이었는데 바로 점령했죠.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서안지구, 원래 요르단 땅이었죠. 근데 완전히 그쪽을 이스라엘 영역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시리아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골란권 상실했고, 요르단은 서안지구를 상실했죠. 플러스해서 이집트 같은 경우는 또 시나이 반도가 바로 이스라엘에게 공격을 당했죠. 하지만 나중에 뭐 반환을 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정복을 한다면은 뭔가 다른 땅을 들어간다면 들어갈 그런 군대인데, 더 이상 시리아 남부에 대한 움직임이 없다라는 것은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단 골란고원은 계속 고수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지금 새 시리아 정부가 들어서고 아사드 정권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빈 공간에 이슬람 국가가 다시 재발할 수가 있습니다. ISIS, 헤즈볼라가 계속 뭐 레바논으로 미입국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뭔가 잔여 세력이 움직일 수 있죠. 친이란 민병대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시리아 반군들, 기본적으로 헤즈볼라, 뭐 친이란 세력들, 즉 기존의 시리아 정부 다 한 통속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들을 반대해요. 반군, 그러니까 반군이겠죠. 하지만 이렇다 해서 미국, 뭐 이스라엘을 그렇게 지지한 것도 아니긴 합니다. 물론 이 시리아 반군 중에 쿠르드 그 군들은 미국과 연결되고 있지만 다른 것들은 웬만하면은 미국하고 또 친하지도 않고 이스라엘하고도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닙니다. 자, 단 시리아 정권의 성향에 대한 suspicious, 그러니까 좀 의심스러운 태도가 있다. 아까 그 말씀드린 이유 때문입니다. 네, 이런 것들 말씀드렸죠. 그 HTS, 그 새 시리아 정부의 핵심 세력이죠. 핵심 반구 세력이었습니다. 기존에 알카이다 지부였던 적이 있는데 일단 뭐 17년이라는 쪽도 있고 뭐 16년이라는 쪽도 있는데 일단 공식적으로 2016년인 것 같습니다. 이때 이미 탈피를 했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계속해서 HTS는 뭐 여기 알카이다 같은 그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어떤 색깔을 좀 벗어내려고 씻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일단 겉으로 최소한 겉으로 그렇고 속으로도 좀 그럴 수 있기를 좀 바라는 입장이긴 합니다. 이슬람 국가와 한때 협력한 이력이 있습니다. 뭐 펀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지원 같은 것들이 있죠. 지금은 끊은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데요. 뭐냐? 영토 합병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나아간 얘기긴 한데 드루진들이 이스라엘과 시리아로 갈라졌다고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움직임이 시리아의 어떤 부재한 상황으로 그걸 이용해서 시리아에 있는 드루즈들이 일시적으로 계속 이스라엘 쪽에 있는 드루즈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게 지금 이스라엘이 허용해 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에서 일도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이 드루즈족들이 같은 동족끼리 만날 수, 이상가족 만남이 가능한 거죠. 이런 가능성까지 생기게 되면서 뭔가 정말 이 드루즈인들의 그 비운의 역사, 갈라짐의 역사가 조금 조금씩 해빙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정치 상황이랑 이 정세를 봤을 때 이게 지속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일단 현재는 그렇게 된다는 거. 이 패턴은요, 사실 이 서한 지구나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이스라엘로 넘어오는 게 가능했거든요. 다는 안 되고요. 어느 정도 검증된 어떤 취업 비자가 확실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일을 하러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 분리 장벽이 있죠. 이게 거의 어떻게 보면 출퇴근길입니다. 일부 팔레스타인 주민들한테는 그랬던 것 같고 가자 지구에서도 한 대충은 대충이긴 한데 1, 2만 명 정도는 이스라엘에 왔다 갔다 일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주민도 역시 그것보다 좀 더 많은 규모일 수 있긴 한데 아무튼 이 이스라엘 영역에 돌아와서 일을 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좀 드리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시리아 드루진 역시 이스라엘 쪽으로 좀 들어오게 해서 일을 하고 또 왔다 갔다 하는 뭔가 그런 메커니즘으로 만들려는 게 아닌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 좀 뭔가 두서없이 얘기하고 또 말이 좀 많아지는 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최대한 이해가 잘 됐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고요. 앞으로 유의미한 소식 있으면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수였고요. 아디오스.